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세션을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의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1세션부터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문명재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몸풀기를 다 끝내고 이제 입장을 하고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이제 미래 선수들을 배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내내 힘드셨겠지만 마지막 세션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인공지능에 특화된 윤리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윤리 교육 교재를 그동안 개발해 왔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그 알고리즘 와치에서 이제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이 체온 측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인종이 체온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왼쪽은 주로 이제 뭐 총이나 뭐 무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오른쪽 이제 아시아인이 들고 있었을 때 이를 뭐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단어를 배출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또 구글에서도 이제 흑인 여성을 고릴라라고 판별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일들이 결코 가치 중립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올해 발간한 인공지능 편향식별 관련 보고서에서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다양한 편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컴퓨터나 통계적 편향을 벗어나는 인간적이고 좀 시스템적인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련된 연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련된 많은 이제 개념적 정의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중에서도 주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와 활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정의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나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광의의 범위까지 인공지능 리터러시 개념적인 정의로 정의하고 있는 학자들은 학계에서도 아직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키스디 연구진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사고력이 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020년부터 시작돼서 벌써 과기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 기준,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안을 과기부와 함께 수립하는 과정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 윤리에 특화된 교육 교재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초 교육 교재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인공지능 윤리는 마지막 단원의 한 단원 정도로 비중도 굉장히 작은 축에 속했고요. 이에 저희가 이제 더 심층적인 논의를 담을 수 있는 좀 전문적인 교육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과제의 필요성을 느껴서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센터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작년 키스디 연구의 성과물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이슈에 대해서 유연하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기본적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3대 원칙과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그 도덕적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눠서 나눠서 계획을 짰고요.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하면서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가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과제와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어떤 특정 교과 선생님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뭔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AI 선도학교에 계신 선생님분들 48명을 대상으로 5월 정도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 기초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뭐 초중고 거의를 걸쳐서 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될 요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학교급별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인공지능 활용으로 발생된 주요 사회적인 이슈 이런 사례를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 중에는 데이터 말씀 나눠주신 데이터 편향성, 정치적 혼란 야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어떤 SNS 활용, 불투명성, 안전성 미흡,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에게 어떤 이슈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1위로 답해 주신 그 이슈는 데이터 편향성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아까 보신 그 사진에서와 같이 그런 알고리즘 데이터 학습으로 인해서 잘못 판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 편향성과 그리고 또 중요도 2위로 말씀해 주신 것은 기술 오남용과 관련된 기술 오남용이 이 이용자 단의 윤리도 굉장히 중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루다에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안 좋은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거는 이용자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중립적으로 있을 때 이제 이용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별로 사회, 윤리, 정보,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지필진 선생님분들을 모시고 인공지능 관련 교재 출판 경력이 있는 출판사와 함께 장장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12명의 지필진 선생님들 외에도 6분의 이제 기술 분야와 윤리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을 감수진으로 모시고 교재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기 교육분과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저번 분과 회의를 통해 열정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물로 현재 이제 개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10대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모든 교재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교재는 좀 놀이 중심으로, 중학교 교재는 체험 중심으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재는 탐구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교재는 인공지능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공공성이나 연대성과 관련된 개념들은 아직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아서 저희가 교재 후반부에 배치를 하였고요. 또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다양한 활동은 나중에 참고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많은 사파나 만화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또 이제 각 단원을 시작할 때도 학생들이 관련 주제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사파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활동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 카드 메모리 게임 활동인데요. 인공지능 기술 하나의 기술이 원래 개발되어진 어떤 목적 카드와 그 기술이 잘못 활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험과 관련된 위험 카드를 모두 파악하도록 이제 해서 그 카드를 이제 따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재는 관련 있는 핵심 요건들을 이렇게 묶어서 5개의 챕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교재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이제 발생 가능한 윤리적인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챕터들은 1차 시에서 4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1차 시에서 4차 시 구성을 할 때 이를 모듈형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였고요. 1차 시에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 그 10대 요건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시는 프로그래밍 차시인데요. 엔트리 그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정보 선생님들이나 기술 선생님 제외하고는 그 엔트리 활용 과정의 그런 것을 모를 수 있어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제외를 하시거나 또는 그 관련 교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학생용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용 그 교사용 교재도 같이 개발 중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개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시에서는 그 공통적으로 개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양쪽의 측면의 어떤 사이드에서 입장을 대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4차 시에서는 마지막으로 뭐 토의나 토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재는 사실 이제 모든 요건들을 다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둘러싼 어떤 국제적인 논의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좀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기초 활동이나 심화 활동을 통해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한 어떤 가능한 많은 사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이제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사실 오늘 오후 세션 내내 이야기하였던 어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좀 어떤 중요한 나침반을 좀 제공해 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러한 질문에 미리 어떤 사유된 위험 자체가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대 과학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그 윤리적 현재 있는 기준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서 윤리적인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서술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저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미래 세대까지 좀 생각을 해서 윤리적인 그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저희가 고등학교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더불어 사는 인공지능과 우리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활동과 이제 심화 활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모듈형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필요하신 활동 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활동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게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그 기초 활동은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영향 평가 제도 만들기라는 것인데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좀 자료로 이제 기본 예시로 제공해주고 이와 비슷한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활동입니다. 또 디자인 띵킹을 이용해서 뭐 공공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보는 활동도 이제 심화 활동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중학교 교재와는 약간 다른 점은 이제 중학교에서는 개발자와 사용자 측면에서의 양쪽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다면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생명주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관여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다양한 관점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 많이 나와서 여기 이제 윤리적 설계 가이드라인 만들기라는 활동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관련된 현장에서 느끼는 도전 과제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 그 48명 선생님분들 중에서 이제 32분이 도전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 관련 현장에서의 교육 시수의 부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분들이 많았고요. 정보 교과 수업 시수의 증대가 필요하고 또한 그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공통 교과와 융합한 그 교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신 선생님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올해 나왔고요. 2025년부터는 지금 모든 초중고 학교에 걸쳐서 현재 이제 34시간의 정보 교육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2배 이상 68시간 이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이제 차차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재나 수업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분들이 계셨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분들께서 이렇게 느끼고 계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키스디에서도 지금 올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도 올해 인공지능 윤리 전문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사회에 앞으로 좀 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좀 기초 체력을 갖춘 학생들이 더 많이 양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개념에 대한 교사나 학생의 그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예비 교원 양성부터 이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현직 교사에 대한 어떤 교사 연수도 확대를 해서 교사의 격차가 학생들의 격차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그 관심이 부족하다. 이 문제는 뭐 오늘 세션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희 그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도전 과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이 인공지능 윤리가 비단 어떤 특정 과목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이들이 다 이제 개발자가 되고 사용자가 되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제 운영과 어떤 그런 인물들이 될 거기 때문에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연구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를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또 교사의 이제 교재 개발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또 이제 12월에 공개 예정 중인 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